특권들의 전행을, 농단을 막아야 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 대해서, 진행된 데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은택 증인, 네. 14년 4월 네. 고영태 증인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나고 14년도 8월에 문화융성위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봐주시죠. 문체부 장관 전 김종덕, 전 청와대 교무수석 김상률, 전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미르재단의 사무총장 이승환, 김성현 모두 본인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최순실을 통해서 장관, 교문수석, 콘텐츠원장 등등의 공직에 추천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본인과 상관없는 회사고 최순실 회사라고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 대표 있는 김홍탁 의원 누굽니까? 정인의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차은택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그냥 일하는 관계로 저는 알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차은택 씨를. 과거에 우리 고영태 증인 펜싱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름이 고민호도 있습니까? 가명으로? 고민을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 포스코 네, 관련해가지고 네, 거기에 스포츠팀 창단하면서 제출한 본인이 제시한 명함이 고민호라고 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떻게 뭘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네네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왜 포스코 체육단이 펜싱팀을 창설하게 됐는지, 또 왜 그랜드 코리아 레즈가 하필이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수많은 스포츠 분야 중에서 펜싱팀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펜싱 국가대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영태 증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모종편에서 방송했던 그 의상실 영상, 네, 그 CCTV로 몰래 촬영한 거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밑에 CCTV 작동 중이냐 언제부터 그 CCTV를 거기에 설치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 14년 가을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설치한 이유는 그 의상실 자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네, 최순실과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네, 그것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보호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미리 촬영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그 일하시는 분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장소가 공개가 됨으로써 그거를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할 혹시 그 설치하는 과정에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촬영을 해라, 어떤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뭐 종편에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넘겨준 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뭐 지금 좋습니다. 그때도 소개를 받았고 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다음 집이 됐던데 시간 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만희 의원님 신문조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신문조사해 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께 조언을 하시거나 자문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7인회 멤버로 청와대를 얼마 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7인의 멤버가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상임 공무원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 가서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네. 조언이나 자문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등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자, 2014년 4월 5월경에 최순실 지시로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차은택 증인 이렇게 맞죠? 네,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이죠. 네. 6월경. 네.
자, 이때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저하고 그 정창, 제가 성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성근. 네네, 그분하고 김종차가 나하고 셋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만났냐? 한 만났죠? 1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이때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었죠. 네. 우선 저는 이제 인사위원장이시죠. 인사위원장 맞는데요. 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서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건 인사위원장이었죠. 제가 왜 인사위원장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자, 이때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월 달에 대통령께 가서 총리 두 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인사위원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왔으면 이 사람 누구 소개로 왔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근 후보도 대통령께서 정성근을 만나라 해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사람 장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않습니까? 이제 우선 그래요? 장관을 만들기 전에 임관을 시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관과 장관 후보들을 면담해서 그중 하나가 정성근 씨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그때 김기춘 실장께서 누구 네. 소개로 왔냐 이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냥 그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 질문은 인사위원장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비서실장한테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장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책임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자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처럼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문고리 3인방에게 제가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YTN을 그때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추가 신문 해주십시오. 기춘정은 증인,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청와대 회의 장면인데요. 네. 비서실장이 계시고 그 맞은편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석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업무일지입니다. 이 업무일지에 쓴 내용을 비서실장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업무일지에 썼는데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업무 일지를 어떻게 부인을 하십니까? 자, 제가 전체적으로 정인들께 오전에 참 답답했어요. 거짓 위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인 앉아 계신 정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섯 분밖에 없습니까? 또 한 분 더 계실 텐데요. 자, 다섯 분은 최순실을 만났고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청와대 몇 번 갔습니까? 그 대통령을 뵈러 간 거는 한 서너 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한두 번이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밀라노 자, 엑스포 청와대 서너 번 갔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 가가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 청와대 밖에 있는 영풍문 회의는 몇 번 자주 갔었습니다. 자, 청와대 서너 번 가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 가가 영풍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풍문 회의는 상경영제 추인단 회의로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몇 번? 10번 이상이요? 예, 한 10여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 이상. 대통령을 따로 독대한 적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밤에 대통령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4년 12월 전에 대통령 몇 번 만났습니까? 14년 12월 이전에 잘 기억하세요? 앞에 여러 번 만났죠? 그 행사 때도 한번 뵀었고요. 그리고 아마 엑스포 보고로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만났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 12월경 대통령에게 밀라노 엑스포 보고했죠? 네, 맞습니다. 동석했던 김종동 장관이 이 보고 이후에 정의인과 대통령이 아주 친해 보이더라. 그렇게 정언을 해요. 두 번 만난 거 가지고 이렇게 정언을 하겠습니까? 여러 번 만났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14년 6월 7일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났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가보라고 했죠. 김기춘 실장께서 전화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약속을 잡고 가서 그때 만났습니다. 누가 있던가요?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정 장관 후보분하고 김종 차관이 그 공간 밖에 계셨습니다. 같이 만났나요? 들어가서 정 장관 후보께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따로만 독대를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아닙니다. 누가 만났어요? 김종 차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최순실이가 뭘 의논하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뭐 의논하라는 건 딱히 없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저한테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얼마 동안 만났어요, 그날? 한 10여 분 뵙고 나왔습니다. 김기춘 정인. 네, 최순실은 모르고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서 차은택을 만나보러 가던가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융성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 만나서 차은택 정인. 우리 자, 처음에 그런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최순실 소개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까? 네, 자, 그날 이후에 김기춘 실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김종정인.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은 하지 않는 거죠? 그 뭐 아직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 그리고 최순실을 김종 차관과 소개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것도 제가 죄송하지만 프라이버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정희 교수 맞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김종 차관이 교수를 만들어준 하정희 교수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정희 아니면 이제 말입니까? 뭐 하여튼 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차은택 증인.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 이종헌 씨를 아시죠? 정확하게 이종헌. 잘 기억이 안 나요. 최순실의 집사.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물 중독인 거는 사실입니까? 그것도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병원을 자주 다닌다. 약물 중독 때문에 아니, 병원을 자주 다닌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 걸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포폰을 몇 개 썼습니까? 제가 본 건 2개 정도. 장시호는 몇 개 쓰던가요? 장시호 씨는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하던가요? 그 통화하는 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분하고 할 때는 반말을 하고 어떤 분하고 할 때는 존댓말을 썼으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저희 있는 데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통화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앞장섰다기보다는 법률상 당연히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건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가 표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영주 문경 예천의 최기열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영환 민정수석은 누가 추천했나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휴가, 왕이 된 남자, 왕爷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불쾌했다. 누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영화 옛날에 봤고요. 여기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한 일 없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문학에 상당히 관여하려 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당일 오후 3시경 그 명원 원장이 다녀갔다. 이것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증인 같으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당신은 몰랐어도 그 뒤에 세월호 7시간이 그렇게 문제되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와서 밝혀지는 것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이용하는 사람이 드나들고 그런 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경호실에서는 아는가 몰라도 저희 비서실에는 그 출입에 대한 체크를 하거나 그런 제가 의무가 없습니다. 오전 지류 후에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까 네, 13시 22분에 왔다가 네. 15시 22분에 왔다가 16시 47분에 갔다. 그렇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은 저희 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저희들 수석 비서관도 그런 것을 아는 분은 드물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인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 하셨죠? 예,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년 5개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때 연설문을 쓰면 예, 누군가 고쳐서 갖고 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고쳐서 가져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저희들 안을 그 부속실로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외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연설문, 중요한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아주 잘못됐거나 그럴 경우는 다시 작성해라라는 지시를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다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연설은 부분적인 수정이나 첨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고요. 예, 죄송한데요. 예, 누군가 외부에서 고쳐 가지고 온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 느낌은 제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고영태 증인, JTBC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게 뭐 있냐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 네,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어떤 PC에 뭐가 팩스가 잘 안 된다, 뭐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승환 증인이 출석을 안 했는데 이승환 증인 얘기가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 비선 모임이 있었고 이 비선 모임에 차은택은 항상 거기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은택 증인, 네. 논현동 사무실에서 최순실 등과 같이 비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럼 이승환 말이 거짓인가요? 네, 거짓입니다. 고영태 증인 어떤가요? 이성환 씨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에 그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성환 대표에게는 여러 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래재단과 관련해서 그 플레이그라운드 실무자들이 최순실 씨하고 자주 만나는 건 봤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임은 없었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능력으로 어떻게 그 연설문을 고쳤겠느냐 그와 관련된 비선 모임이 있다. 이런 것이 그런 모임은 저도 보지 못했고요. 제가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설문을 보고 고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연설문 주제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쓸 말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 적은 있다. 그냥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저보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몇 부분이 그 연설에 포함돼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은택 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네.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현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정현식 증인은 K스포츠 사무총장을 했나요? 예. 어떻게 그 사무총장이 됐죠? 제가 그 법무법인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인데 그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하여튼 이게 좀 있어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싶어서 나오신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데요.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최순실 씨인지 누군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었고요.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그때는 저보고 감사를 하려 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그 직장 신한은행 거기 그 관계회사에서 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뭐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